세 번째 시간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GUI 프로그래밍을 좀 이제 해 보았고, 뭐, 그거는 또 봐서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요번에는 요거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파이썬 예제로 가셔서 요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파이썬의 가장 강력한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구조를 해서 각종 통계학적인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표 그리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또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해하기 여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파이썬의 예제에 들어가고요. 파이썬 예제 중에서 여기서 목록을 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버튼과 아까 GUI 프로그램까지 지난번에 했죠. 판타스 데이터 프레임 이해하기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3대 패키지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하나가 바로 판다스고 그 다음에 넘파이 그리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를 이제 앞으로 자주 제가 응용 예제로 들 건데요. 이 정도 패키지까지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이런 패키지들을 연동해 가지고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은 중급 레벨의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 실무 일을 할때 이렇게 파이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도구랑 연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역량이 배가가 되죠.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의 업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3대 패키지를 하나하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용하는 응용 예제를 많이 들 텐데요. 얘네들은 아나콘다라는 게 있어서 아나콘다를 설치했다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럼 또 아나콘다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아나콘다를 제가 또 살짝 소개를 하자면 이제 아나콘다는 엄밀히 말하면 좀 더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분석을 사이언티스트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 이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네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종 직업인 것이죠. 지금은 데이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졌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숨어있는 어떤 속성이나 경향, 트렌드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자동화하고 지능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야구를 본다고 해도 데이터 야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어떤 감독의 지략과 전략에 의해서도 야구를 이길 수 있지만 선수 한 명 한 명의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에 따르는 예측, 통계, 분석을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 운용을 한다든가 또 게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승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에 숨어있는 어떠한 속성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비즈니스에 연결하고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한다든가, 또는 기계라면은 기계의 불량을 분석한다든가, 그래서 불량의 원인을 예측하고 미리 정비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인텔리전트, 지능화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점점 이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고,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게 되고, 또 이 분야에 대한 기초가 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분야에 대한 직종도 상당히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어떠한 진로를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따로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목이나 또는 학과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기계공학이라든가 또는 전기공학, 일반 공학자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저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문계 학생들도 데이터 사이언스로 많이 전환을 해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직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도 큽니다. 그런데 이 직종을 가려면 어떠한 직무 능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전공 분야를 불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전공이든 사회 전공이든 상관없고,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계로 들어온다면 누구나 더 탁월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레벨에 따른 다르죠. 초급 레벨에서는 일단 엑셀 파일이라든가 또는 엑셀 파일과 데이터를 파이썬과 연동하는 정도의 능력만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는 파이썬 문법을 우선 기초를 탄탄히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플랫폼, 개발 환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나콘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나콘다 환경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길로 이제 접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폭넓은 개발 환경으로 가보자는 것이고, 바로 아나콘다를 설치해 보자는 건데, 저는 지금 아나콘다를 설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게 용량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제 아직 노트북이 좀 자원이 간당간당을 해서 저는 설치를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아나콘다 설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나콘다는 파이썬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과학 플랫폼이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새로운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한 100여 개 이상의 패키지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추가로 많이 콘다를 사용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약 700개가 넘는 그런 패키지들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치 우리 스마트폰의 어플처럼 엄청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패키지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주 무한히 펼쳐지는 파이썬과 함께하는 이런 응용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파이썬을 아나콘다를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설치하기 전에는 별도로 이제 파이썬 설치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 이 중에서 요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477메가 정도 크기의 3.8 파이썬 3.8이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것이고,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나콘다 64비트 버전의 설치 파일이 실행됩니다. 네,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는 말에 예를 들면 저작권 동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설치하냐 물어보면 just me를 선택한다든가, 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데스티네이션 폴더, 그러니까 결국 설치될 폴더 이거를 설치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 3기가 정도의 설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설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아나콘다를 설치를 안 하고 만약에 이 판다스를 가기 위해서는 판다스는 바로 매뉴얼로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S 코드를 써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 도스 터미널 창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VS 코드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설치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 VS 코드까지는 설치됐다고 치면 어떤 게 뜨게 되냐면은 이런 부분이 뜨게 되죠. 비주얼 코드,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뜨게 되는데 얘를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VS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VS 코드 보여지는 거를 한번 제가 몇 가지 짜는데 첫 번째가 요 이제 편집 창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요쪽에는 요걸 보여주는 각종 이제 확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폴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 나중에 우리가 VS 코드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이 터미널 창이죠. 이 터미널 창에 여기서 PIP 리스트라고 치면 여기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쭉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창을 좀 더 키워보면은 자, 여기 딱 잡고 좀 더 키우면 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설치됐는데 PIP 뭐 판다스들 좀 설치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PIP 리스트를 쳐보면 아마 기본적인 것만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판다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판다스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판다스 이렇게 치면 네,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네, 지금 뭐가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난 이유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라고 오류가 난 걸까요? 네, 보게 되면 인스톨이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인스톨로 가서 네, 판다스 PIP 인스톨 판다스 네, L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판다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예, 그래서 이 already satisfied 하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고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다운로딩 이렇게 해서 이런 메시지가 떠서 스크롤 바가 딱딱딱딱 움직이면서 옷이 진행되면서 첫 번째로는 판다스 1.3.3 두 번째로는 넘파이 1.17.3 버전 세 번째는 PYTG 2011.1 버전 마지막으로 파이썬 뭐 .2til 뭐 발음도 어렵습니다. 2.8.2 버전 이런 것들 또는 6 1.16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설치가 되면은 일단은 판다스가 설치가 된 것이고요. 하나를 더 설치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3대 버전이죠. 네, 넘파이가 지금 판다스를 통해서 넘파이까지가 설치가 됐고요. 자동으로 판다스 하나만으로 마지막으로 매트플랍 라이브러리를 선언해 보시다. 역시 PIP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판다스 이거 하나 모르고 잘못해서 두 개가 떴습니다. 이게 두 개가 뜨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걸 닫고 그러면 자, 두 개가 떴죠. 하나 뜬 거를 요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PIP 리스트를 한 번 더 보면은 네, 현재로서는 PIP 리스트로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또 화면이 작아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판다스 PIT 요거가 다 여기 있죠. PIP 리스트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어요. 쫙 보시면 매트
그쵸? 플랫 LIB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치가 안 됐다 가정하고 역시 pip install mat 플랫 LIB를 쳐주게 되면 그것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pi parsing, 뭐 사이클러 뭐 등등이 쭉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르륵 설치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뭐 3.2메가, 뭐 6.5K, 심지어 작은 거는 67K, 미미한 사이즈들의 가벼운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PIP 리스트를 통해서 설치된 코드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새 파일 만들기 해가지고 네, 지금 PIP 리스트 이것이 떴죠. 여기를 놓고 한번 프로그램을 몇 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임포트 명령을 통해서 판다스를 한번 임포트를 해보죠. 임포트는 C 언어에서 include 명령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판다스 이렇게 쳐주시고 네, 지금 얘가 원래는 컬러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전부 흰색인 경우에는 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이썬 익스텐션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이름명을 네, import 뭐 판다스 연습이니까 지금 3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판다스 뭐 4를 하나 만들죠.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txt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py 파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네, 파이썬 파일이 py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요거네요. 요걸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는 색깔이 컬러가 바뀌죠. 그래서 파이썬 명령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것이 VS 코드 편집창의 좋은 점이고 요거를 써서 as pd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pd라는 객체로 이제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똑같은 명령을 통해서 pd 언더바 두 개의 버전 언더바 두 개 이렇게 넣어주면 판다스의 버전을 한번 출력해봐라 이런 명령어가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프린트 네, 뭐 판다스 이렇게 한번 네, 한번 판다스의 상태를 프린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은요,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기에 보면은 요 버튼이 생겼죠. 요거를 이렇게 눌러도 실행은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 창에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네, 버전은 1.3.3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를요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지금 다시 우리가 늘 쓰던 네, 아이들 창으로도 한번 가보자. 아이들 창으로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아이들 창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 뉴 파일로 해가지고 역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save as 해가지고 얘도 판다스 똑같은 이름으로 워킹 파일을 대회에 여러분들 파이썬 강의에 4주차인데 일단 3주차 걸로 하죠. 그래서 판다스 아까 뭘로 할까요? 4로 해놨으니까 판다스 5라고 할까요? 판다스 뭐 네, 5 이렇게 해서 pi 파일로 하나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다시 한번 쳐도 되지만 아까 만든 파일 요거를 저는 복사를 해서 네, 역시 아이들에서도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VS 코드는 좀 이따 생각하고 아이들 코드로 해서 요 코드로 해서 얘도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쭈르륵 하고 1.3.3 판다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일단은
판다스가 이제 설치는 VS 코드의 터미널 창에서 하고 실행은 양쪽에서 다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하고 많이 눈에 익은 이 아이들 창에서 저는 코드를 실행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판다스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판다스는요, 크게 시리즈라는 1차원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2차원 데이터 구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인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예를 통해서 예를 들면 0에서 1부터 증가하는 시리즈를 한번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판다스에서의 시리즈를 만들어 보는 예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판다스 5를 요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save as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시리즈로 갈까요? 시리즈 1 이렇게 해서 한번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다스 as pd까지는 똑같고 요거는 필요가 없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a라는 변수를 리스트 변수를 저장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 3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4 5 이렇게 해주고, 일단 지난번에 한 듯이 프린트 a를 한번 해보고, 그럼 a라는 리스트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라는 거고, 프린트 type이라는 변수를 써서 a의 클래스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해 보면 결과는 여기 다른 창으로 떴는데 1, 2, 3, 4, 5 클래스 리스트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걔를 PD 시리즈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판다스의 시리즈로 변환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우선 시리즈라 해서 sr 이런 거 변수를 sr은 이런 식으로 해서 pd.시리즈인데 대문자죠.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거 딱 뜨지 않습니까? 시리즈 가로 열고 리스트 변수 a를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리스트 변수 a를 뭐라고요? 판다스의 객체 어떤 객체죠? 시리즈 객체죠. 시리즈 객체 sr로 변환하여 대입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그럼 프린트 똑같이 apsr을 찍어보고, 이번에는 또 프린트 sr의 타입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실행해 보면 첫 번째로는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 2, 3, 4, 5는 뭐예요? 첫 번째 1, 2, 3, 4, 5는 프린트 A 요게 출력된 거고, 당연히 1, 2, 3, 4, 5고, 두 번째 프린트는 리스트 타입 A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sr을 출력하라는데 sr에 0, 1, 2, 3, 4, 5 하고 옆에 1, 2, 3, 4, 5가 붙었어요. 그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게 이제, 행번호인데요. 이거는 1차원이지만 리스트 시리즈의 행번호로 0번째는 데이터 1이 저장되어 있고, 1번째는 2가, 2번째는 3이, 그래서 이걸 인덱스라고 하고, 요거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1차원이지만 그림으로 보게 되면
네, 여기가 노란 부분이 인덱스, 여기가 리스트의 내용인 거죠. 리스트의 내용이 시리즈로 들어오면서 여기 차례로 이렇게 저장되는데 요걸 보여주고 요걸 보여주는 형태로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또 출력됐죠? 또 확인해 보면은 네, 그 다음에 클래스 판다 스코어 네, 시리즈 해놓고 시리즈라고 출력됐어요. 그렇게 좀 이름이 길긴 하지만 아무튼 얘는 시리즈 객체다 하는 것이 타입으로 출력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요거 프린트 SR 부를 때 끝에 가서 D 타입하고 얘가 또 이렇게 붙었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인트형으로. 그러면 얘를 그렇다면 B를 한번 해볼까요? B는 얘는 다이나믹 타이핑이 가능한 거니까 뭐 실수형도 가능한 거죠. 뭐 5개를 또 해봅시다. 1.2와 B를 네, 1.2와 뭐 3.14와 그쵸 뭐 글쎄요 2.48 5 뭐 489 네 뭐 4.414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실수가 리스트로 플로트형 리스트죠. 플로트형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형이지만 예, 플로트형 리스트다. 네. 뭐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는 인트형 리스트고요. 정수형 리스트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다고 봤을 때 똑같이 얘도 한번 차근차근 프린트 B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또 B의 타입도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예제를 한번 확장을 해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판다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새로운 걸 알려드리니까 뭐 하나의 개념을 잡기도 전에 자꾸 새로운 걸 알려주시니까 좀 번거롭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뭐죠? 인트형 리스트, 두 번째로는 네, 실수형 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쵸? 1.2, 3.14, 2.489, 4.414, 5.1234, 5 5,1234, 뭐가 잘못됐나요? 5점인데 여기서 5, 콤마가 됐나봐요. 점인가 아니라 점과 콤마가 피리어드와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그렇죠. 5.1234 하나 둘셋넷 5개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판다스 명령을 이용해서 뭐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SR2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얘는 B라는 객체를 역시 시리즈화하고 SR2를 출력해보고 SR2도 역시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궁금해한 거는 요 int64 타입이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결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쭉 실행해 보면은 이번에는 플로트 64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얘는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블로그에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넘피를 이용해서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시리즈와 리스트와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를 이용해서 데이터 구조를 찾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다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해보고 할까요? 네, 요거까지 해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 A, B, C, D라는 어떤 그런 컬럼을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컬럼은 날짜, 자, 두 번째 컬럼은 랜덤 넘버 이렇게 해주는 2차원 배열을 넘파이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거를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건너뛰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기는 하는데 일단 해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 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고요. 자, 첫 번째 해보려는 게 뭐였죠? 네, 우선 넘파이까지도 좀 쓰겠다는 거예요. 넘파이 지난번에 아까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네, 여기다가 요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죽이고 판다스만 임포트하고, 두 번째로는 네, numpy를 정확하게 써주고, as 뒤에는 줄이는 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mp를 써도 상관없고 다른 말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자, 데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네, 데이트 레인지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판다스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트 레인지라는 걸 한번 써봅시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떤 데이트라는 변수는 pd, 이건 판다스죠. 점 해놓고 데이트 레인지.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교수님이 이거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우면 빠르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사용에 새로운 단어가 자꾸 나오면 숙지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문법에 문법은 당연히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임포트라든가 에지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법. 이런 새로운 함수들은 외워두면 빠르지만 모르면 사전 찾아가면서 하듯이 검색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날짜를 생성해주는 함수가 뭐였더라? 그러면 데이트 날짜 뭐 예를 들면 구글링 해가지고 날짜 알아내는 함수 파이썬 치면 아마 데이트 레인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데이트 레인지 함수를 써가지고 네, 어떻게 쓰냐면 2013 0101 이렇게 8자를 쓴다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피리어드라는 말을 쓰면, 피리어드가 구간이란 뜻이잖아요. 피리어드 해가지고 6개 이렇게 쓰면은 어떤 데이터가 발생되는지를 한번 해보고, 아직 뭔지 모르니까 프린트 데이터가 최고죠. 프린트 데이트 이렇게 하고, 또 얘도 역시 타입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타입을 만들어냈지 하기 위해서는 타입의 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한번 pd.daterange 함수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바로 네, 이 데이터 타임 인덱스라는 게 생겼고,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하루씩 증가했네요. 이런 6개의 어떻게 보면 문자열을 발생했고, 데이터 타입은요, 네, 데이터 타입이라는 데이터 타임이나 육사라는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확인해 보면 판다스의 데이터 타임 인덱스라는 그런 타입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런 특수한 타입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프린트 이게 리스트의 형태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또 저는 즉시 한번 해봅니다. 대괄호를 치고 뭐 0번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첫 번째 거가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류가 나지 않기를 기대해 가면서, 네, 이거는 오류가 나겠네요. 무조건. 왜냐하면 제가 dh라고 썼네요. 그 dh로 바꿔야 되겠죠?
네, 데이트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거는 변수명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배열처럼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죠? 실행해 보면 네, 첫 번째 거, 네, 2014년 1월 1일에 00시간 00분 00초까지 나오네요. 네,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6개가 사용됐으니까 다섯 번째 거는 맨 끝에 거가 되나요?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덱스를 5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6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1월 6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트 레인지를 활용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두 번째로는요, 2차원을 만드는데 그거를 한번 하는 것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df라는 변수를 쓰고 pd의 판다스의 객체죠. 대문자 d의 date frame, 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까는 시리즈를 썼잖아요. 시리즈 1차원인 경우에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쵸? 대문자 시리즈 썼고, 이번엔 두 번째는 데이트 프레임, 대문자 쓰고 또 프레임에도 대문자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MP의 이게 numPy죠. numPy의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점이 또 붙었어요. 일단 따라하기 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랜덤 넘버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n 해놓고 차원을요 6x 4 이렇게 차원을 지정해 줌으로써 뭔가 랜덤 넘버를 가지고 6x 4의 데이터를 얘가 발생시킨다 하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인수로 인덱스 해가지고 네, 인덱스로 해서 인덱스를 데이트스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낸 그 데이트 인덱스 요 리스트를 여기다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A, B, C, D, E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컬럼스는 나라하기입니다. 리스트에 네, 리스트라는 건 우리가 많이 쓰는 리스트 함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A, B, C, D 4개를 쓰고 대문자로 이렇게 2개를 왜 2개일까요? 첫 번째는 리스트의 가로닫기, 마지막은 어디에 가로닫기죠? 데이터 프레임의 가로닫기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했고, 자, 요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걸로 하고 또 얘의 타입도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로는 2번 닫고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어디가 틀렸다고 나옵니다. 네, 여기가 스타가 아니라 가로 열어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따라하기 식인데요. 자, 여기서도 또 오류가 났습니다. 데이트 프레임에서 쭉 살펴보면은 이쪽에 7번 라인에 라인 7번 라인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쭉 보면은 네, 이 A, B, C, D 리스트 컬럼스 인덱스의 데이트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랜덤 넘버 데이트 프레임 네, 이쪽에 오류가 났다고 되어 있네요. 네, 확인해 보니까 데이트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런 거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네, 열심히 또 찾아봤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류가 없이 쭉 해서 네, 이렇게 6x6의 데이터가 A, B, C, D 컬럼으로 이루어지고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리스트 이쪽이 인덱스, 이쪽도 컬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24개의 랜덤 넘버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거의 타입은 판다스 코어의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딱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써가지고 여러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살펴보시면 조금 내용이 일단 오늘 한번 또 좀 보완을 서머리를 한다면, 일단 판다스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3대 패키지 중에 하나이고, 판다스와 넘파이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VS 코드의 터미널 창에서 판다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자, 판다스가 설치된 상황에서 우리가 판다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 오브젝트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 1차원과 2차원 이런 것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각각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다섯 개의 시리즈 객체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넘파이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이용해서 16개의 데이터를 랜덤 넘버로 만드는 걸 해보았습니다. 네, 5번은 생략하도록 하죠.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참고 자료는 제가 이렇게 링크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실무자를 위한 파이썬 100제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또 이런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